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마련한 특별 기획이죠.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저는 나누구 진행을 맡은 오연호 기자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서울 강북을에서 출마를 희망하고 계시는 이승훈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누구 좀 보셨나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럼 준비가 다 돼 있겠네요. 여러 번 봐서 그런지 네. 긴장이 더 되네요. 자, 그러면 5분 사전 인터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역이 강북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과의 인연은요? 제가 네. 그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강북구에 저희 네. 고모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고모님 집을 갔었는데 그렇구나. 그 고모님이 항상 맛있게 밥도 해주시고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자, 현역은 박용진 의원. 그렇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뉴스에 자주 나간 편인데 저보다 더 많이 나가서 인지도에서는 박용진 의원도 만만치 않는 분이죠. 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뭐 친명은 아니고 네. 비명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명 쪽 인사들이 많이 도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직까지는 뭐 저만 도전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저는 처음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었고요. 네. 본선에서도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네,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아,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네. 자, 현재 그쪽 분위기를 여러 가지로 간파할 수 있는데 뭐 주로 정치인들은 출판 기념회가 어땠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언제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11월 25일에 했는데요. 네, 네. 박용진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네. 통장분들께도 직접 선수 전화를 하셔서 네. 저도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어쩌지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랬는데 그래도 또 열심히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보다는 네. 더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게 지역 아. 주민들께서 말씀해 그 주시더라고요. 이제 지역 주민들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확인을 안 했으니까. 네. 네. 자, 지역의 민심 이게 네. 직접 볼 텐데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민생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대통령이 자꾸 미국에 가가지고 네. 팝송을 부르고 영국에 가서 황금 마차를 타고 셰익스피어의 시구절을 읽고 네. 이런 모습들이 정말 국민의 현실과 너무 다르거든요. 네, 네. 동떨어진 모습이고 그리고 엑스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119대 29. 정말 국민의 자존심이 망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 아닌 부부동반 해외 여행 아니냐 네. 이런 비판까지 있지 아하.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에 강북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변호사를 오래 하셨는데 네. 왜 정치의 길로 들어섰습니까? 이건 정말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 모래시계를 봤습니다. 모래시계 보셨죠? 연속극. 예. 정말 길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건데요. 네. 우리 박상원 씨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였는데 네. 이 박정희 정부의 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위를 하다가 네. 군대에 끌려갔는데 특전사가 되고 네. 그리고 나서 검사가 되고 네. 이런 모습들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정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네. 그때 정치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되겠구나.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뀔 수 없겠구나. 이런 그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강북구에 오면서 네. 어떤 서민들의 삶들,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네.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만들어서 또 좋은 법을 실행을 해서 네. 좀 국민들께 도움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나섰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정치인 하겠다니까. 당연히 뭐 적극 찬성은 안 하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강북구를 바꿔보고 나라를 바꿔보기위했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듯이 네. 그만큼 가족에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가족의 삶을 살고 하고 싶은 게 제 네. 생각이고요. 네. 또 저는 저의 꿈을 반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저는 저대로 또 뛰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지역구가 이제 현역은 박용진 의원이지만 뉴스에 간간히 정봉주 전 의원도 도전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저도 이제 정봉주 의원님을 뵀는데요. 네. 정봉주 의원님, 네. 강북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제가 잡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네. 민주당의 험지로 가서 아, 꼭 싸워서 이겨주십시오. 그게 우리 정봉주 의원님 같은 큰 인물이 하실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봉주 의원을 큰 인물로 예,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계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슬로건 서서히 정해가고 있습니까? 네, 정해가고 있고요. 네, 네, 네. 강북구는 정말 낙후된 도시고 할 일이 많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네. 정말 말보다는 땀이 필요한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 발로 뛰는 이승원 아. 이걸 슬로건으로 잡고 있고요. 네. 시민 당원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자, 5분 인터뷰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사전에 나누고 시청했을 때랑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편한데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10분 동안 본인이 혼자서 나는 누구인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자,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20년 강북 마을 변호사 이승훈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정말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저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고 서울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저희 고모님이 계시던 강북구에 왔는데요. 항상 따뜻한 밥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게 강북구와의 저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 당시 강북구 삼양동, 미양동 이런 데는 변호사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법률적인 조언도 받을 수 없었고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제가 강북구로 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 구민들과 서민들의 또는 약자의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는 그런 강북 마을 변호사가 됐습니다. 저는 늘 강북구 삶의 현장에서 20년간 강북 구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13년 전 60, 70대 어르신들이 도시락과 만원 한 장 들고 산악회를 가셨는데요. 그 산에서 함께 가방을 들어드리고 함께 노란 된장에 고추를 찍어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런 산행이 그 봉사를 넘어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13년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 이승훈은 정말 강북구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수 나눔 봉사, 무료 법률 상담, 강북구 피해 아동들의 보호하는 기관에서도, 강북구 피해 여성들의 보호하는 기관에서도, 그리고 노숙자 쉼터에서도 운영위원장 이사로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드렸고요. 법률을 넘어서 마음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강북 도봉 호남향후의 사무국장을 5년 맡았고요. 삼양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성당인 봉사단체 빈첸시호에서 활동했는데요. 우리 이시영 박사님 일제의 한건 독립유공자이십니다. 그 유공자의 손자가
불법 체류자가 되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픈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법무부의 국적회복 신청을 위한 절차들을 밟아 나갔습니다. 그분은 다행히 국적을 회복하셨고 정말로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소소한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만 그분이 느끼는 그 감동은 정말 큰 것이었고, 변호사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해줘야 될 일들을 왜 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강북구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저는 강북구청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용진 국회의원의 사무국장 출신인 정치인이 전략 공천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후보들이 분노했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선, 전략 공천 철회하라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의원 사무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략 공천을 철회시키고 여성 경선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이순희 현 강북구청장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열심히 뛰었고 200여 표 차이로 상대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서도 열심히 뛰어서 400여 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 자기 영달을 위한 정치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칙과 소신을 꼭 지켜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총선에 나섰습니다. 꼭 바꿔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그리고 방송 장악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또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사가 아니면 정권 유지가 안 되나 봅니다. 참 한심한 정부입니다. 이 정부를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히 싸워야 합니다. 스피커들이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고 베이비시터의 전과를 조회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직원의 전과를 조회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해명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처남댁 강미정 씨는 자신의 남편을 마약으로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어떤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약 채취를 위해서는 모발을 채취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면서 모발 채취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늦게서야 하고 그리고 무혐의 처분됐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고 검사가 국가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검사를 탄핵하면 역풍이 불 거야. 안 돼.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되었을 때만 해야 돼. 그런데 증거 없잖아. 라고 늘 방어막을 쳐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국민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항상 국민 위에 권림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국민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는 조직의 비호 아래 새 검복을 벗고 새 옷을 입고 항상 출발을 했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기소는 1%에 0.1%에 불과합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꼭 검찰개혁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검찰 독재 곧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강북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삼양동의 참기름집 아저씨 물가는 오르고 가격은 올릴 수 없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십니다. 미아동에 건강원 아저씨 붕어집을 아무리 짜도 배집을 아무리 짜도 월세 200만 원조차 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는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솔샘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8년 동안 바뀐 게 없다. 도대체 정치인들 뭐하고 있냐? 어디에 있냐? 라고 비판하십니다. 사익을 위한 정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 강북구 구민을 무시하는 정치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선 것도 구민과 함께 강북구를 바꾸기 위해 나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의 허리가 휘어지고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한다고 곧 될 거라고 일부 언론은 사우디와 접전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19대 29입니다. 정보력이 없는 겁니까? 대통령이 귀를 닫은 겁니까? 국민들은 망신입니다. 엑스포 예산에 5,700억을 썼고 해외 순방에 57억을 썼습니다. 이 570억을 썼습니다. 해외 여행 다닌다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 교체해야 됩니다. 오직 저는 딴짓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민생입니다. 강북 구민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치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동안 혼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서 네, 네, 네. 긴장은 했는데 네. 우리 대 기자님 덕분에 다행히 네. 또 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20분을 막 통째로 네. 이승우는 누구인가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대단한 영광이죠. 이거 홍보비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퍼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화이팅! 자, 강북구를 바꿔보겠다 그랬는데 네.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가장 뭐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강북구는? 일단 강북구의 이미지를 좀 바꾸고 이미지를. 싶어요. 네. 강북구민들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택시를 타면 네. 강북구에 산다는 말을 좀 하기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강북구의 정치인들이 뭘 했었을까? 네. 이런 강북구민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정말 더 열심히 뛰어줬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게 아쉽고 음. 저는 우리 강북구민들이 저와 네. 함께 강북구를 바꾸는데 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네. 내가 누구를 롤 모델로 생각할까 좀 해봤을 것 같아요. 네. 누굽니까? 저는 김대중 선생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버님의 이 목마인가요? 목마를 타고 네네. 김대중 선생님이 연설하는 걸 봤는데 그 정말 구름 같은 인파에 정말 그 십시일반 모금함에 돈 넣는 그런 그래요.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보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항상 서생의 어떤 감각 네. 그리고 상인의 현실적인 감각 그리고 서생의 비판적 의식 네. 이걸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네. 지금도 항상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게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네. 항상 기준으로 그래요. 삼고 있습니다. 자, 법조인인데 네. 아까 이제 검찰 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이랬어요. 네, 지금 이제 검찰 공화국이라고 맞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대선을 되돌아보면 왜 그런 검찰 사단의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반성을 좀 해본다면 어떤 점을? 반성이라고 한다면 네. 내로남불 논란이었고 저는 부동산 논란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부동산이 너무 폭등을 했고 그때 당시에 네. 금리가 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네. 그걸 자꾸 세금 정책으로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민심이 좀 이반됐지 않느냐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로남불 문제. 결국에는 네. 우리가 국민의힘을 비판했으면 네. 우리 스스로 더 그걸 잘했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네. 내로남불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2대 총선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네. 나 같은 사람 한 명 정도 있으면 좋다. 그 이유는? 네. 일단 강북구민 입장에서 보면 네. 강북 마을 변호사 이승우로 20년 동안 강북 구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위해서
유능한 정부를 위해서 네. 싸워왔거든요. 함께 네. 방송에서도 그리고 지역에서도. 네. 그래서 음. 저는 네. 꼭 이승훈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승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 국민들의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위기도 겪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합니까? 솔직히 정치가 가장 위기인 것 같아요. 정치를 하면서 네, 가장 네.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느낌도 들지만 네. 또 가장 제 인생을 많이 안 것 같습니다. 이승훈이란 사람도 네.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강북 구민과 나라 우리 국민을 믿고 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네, 저는 네. 검사장을 국민이 아,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그렇습니다. 네. 아니 검찰총장이 그냥 쫙 밑으로 사단을 만들다 보니까 네. 일사불란하게 정권 보위 기관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검사장을 국민이 선출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일이 막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검사장이 되니까요. 결국에는 통제에서 네. 벗어나서 네. 국민을 위한 검찰을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자, 예비 경선에서 네. 본인이 최종 후보로 될 가능성은 지금 몇 프로였어요? 저는 59% 보고 근거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네. 49% 뛰고 있고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를 더 올려서 네. 꼭 이기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20분 다 해봤는데, 이 얘기 꼭 하려고 했는데, 또 혹시 놓친 거 있어요? 정말 네. 가장 밑바닥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왔고요. 네. 그 마음을 저희 강북 구민들과 음.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음. 꼭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강북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승훈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만든 특별기획 프로그램이죠. 대국민 출마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이 나누구의 출마를 희망하는 분은요. 오마이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출연 신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